안녕하세요, 닥터원입니다. 여러분들이 간헐적 단식을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꼭 영양제를 먹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영양분 결핍이 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. 지속적으로 간헐적 단식을 하거나 주말에 24시간 또는 48시간 단식을 한다면 당연히 여러분들이 먹게 되는 총량이 줄게 되겠죠. 평소에 내가 3000칼로리, 4000칼로리 먹을 때에는 충분하던 영양소들이 2000칼로리 혹은 그 이하로 먹게 되면 칼로리가 줄어드는 만큼 높은 확률로 영양소도 줄어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못 먹어서 또는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렇게 시기를 줄이게 됐을 때 부족해질 영양소에 대해서도 꼭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. 두 번째는 효율적인 간헐적 단식, 그러니까 간헐적 단식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영양제를 꼭 먹어야 합니다. 여러분이 하루 종일 굶어도 몸이 하나도 일을 하지 않고 거의 칼로리 소비 없이 누워만 지낸다면 당연히 간헐적 단식의 효과가 훨씬 더 줄어들 겁니다. 우리 신체는 식사 후에 탄수화물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에 굉장히 익숙하기 때문에 굶었을 때에도 효율적으로 열심히 잘 움직일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. 이러한 이유로 영양제를 먹는 것이 좋고요. 영양제를 먹을 때에도 두 가지 측면을 고려하면서 먹어야 합니다. 첫 번째는 위장장애입니다. 공복일 때 먹거나 공복 직후에 막 속쓰린데 먹어야 하기 때문에 속쓰림, 더부룩함, 변비, 다양한 위장장애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. 예를 들자면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식사 후에 드시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지 않고 평소에 시기를 다 할 때 드시라고 저는 권장을 해드리는데요. 아무리 버퍼 비타민C, 속 안 쓰린 비타민C 사실 많은 걸 저도 알고 있지만 그래도 근본적으로 위에 들어가면 약간씩은 산성을, 그러니까 위에 부담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권장드리지 않습니다. 두 번째로 고려해야 될 것은 부작용입니다. 여러분들이 식사와 함께 먹을 때는 원래 괜찮던 것들이 공복에 먹을 때는 뭔가 모르게 두근거린다, 아니면 어지럽다, 왜 이렇지 싶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. 그거는 공복일 때 약간은 탈수가 될 수도 있고 몸 자체가 공복 시에는 부작용에 조금 더 예민해질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이 공복 때만 뭔가 이상하다 싶은 것들은 정말 이상한 겁니다. 그래서 그런 기분이나 감각들을 무시하지 마시고 영양제를 줄이거나 끊어보는 시도를 꼭 해보아야 합니다. 그럼 어떤 영양제를 먹어야 할까요? 자, 첫 번째는 티로신이라는 영양제입니다. 고기에 아주 많은 아미노산 영양제로 우리 몸의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재료가 됩니다. 도파민은 스트레스를 잘 견디게 하고 몸의 움직임을 자연스럽게 해주는 호르몬이고요. 노르에피네프린은 몸이 조금 더 활동적이게 해주는 성분입니다. 당연히 몸이 단식을 해서 처져 있고 단식을 할 때 느끼는 스트레스에 민감해지는 것보다는 좀 더 활발하게, 좀 더 기쁘게, 건강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좋겠죠. 원래 우리 몸에서도 만들 수 있는 비필수 아미노산이기 때문에 단식을 하거나 이렇게 굶거나 이런 적이 아니면 쉽게 부족해지는 영양소는 아닙니다. 그래서 제가 꼭 이렇게 단식을 할 때 먹으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요. 적정량에서는 큰 부작용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. 두 번째는 비타민 B1입니다. 티아민이라고도 하죠. 탄수화물 대사에 관여하고 무려 절반가량이 근육에 존재합니다. 즉 근육의 움직임에 필수적이다. 근육이 우리 지방을 태우는데 필수적이란 뜻이죠. 근육이 여러분의 대사를 잘 이끌려면 미리미리 꼭 챙겨 먹어야 하는 영양소입니다. 그래서 비타민 B1을 굳이 먹는 김에 비타민 B군 영양제는 꼭 단식을 할 때 드시라고 추천드립니다. 세 번째는 오메가3입니다. 단식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초기에 가장 많이 듣게 될 말은 퀭해 보인다, 피부가 푸석푸석해진다, 힘이 없어 보인다 등등 영양결핍, 지금 당장의 굶음에 대한 말들입니다. 하루에 한 끼를 먹는데 그마저도 건강하게 먹겠다고 채소 위주로 먹는다.
어디서 단백질을 얻으실 건가요? 저는 단식을 한다고 하면 꼭 나머지 식사는 고단백으로, 예를 들면 고기나 생선, 계란, 소금을 조금 찍어서 충분히 먹으라고 말을 합니다. 여기에 오메가3는 필수적으로 같이 먹으라고 하는데요. 평소에 여러분들이 한 알, 두 알 정도, 그러니까 1, 2g 정도 먹었다고 한다면 이때는 조금 더 많이, 한 3, 4g까지도 괜찮다고 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는 십자화과 식물들입니다. 십자화과라고 하면 양배추, 케일, 브로콜리, 콜라비, 컬리플라워, 이렇게 약간 배추같이 생긴 애들인데요. 영양제가 아니지만 사실 단식을 할 때는 영양제보다 더 중요해서 제가 꼭 같이 넣었습니다. 장기간 공복은 당연히 위산이 위에 머물고 당연히 속이 쓰리게 됩니다. 꾸준히 하다 보면 적응은 하겠지만 그래도 단식 자체는 위에 좋은 행동이 아닙니다. 그래서 염기성 음식, 위를 보호할 수 있는 음식을 꼭 자주 먹으라고 제가 하는데 이만한 음식이 없습니다. 또 십자화가 이 식물들은 칼륨이 아주 많습니다. 칼륨은 우리 몸을 안정되게 하고 혈압을 낮추고 콩팥에 좋고 나트륨을 배출하고 단식으로 인한 과긴장, 근육경련 이런 것들의 효과가 있습니다. 거기에 항산화 물질인 글루코라파닌까지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해결할 수 있는 단식에 사실 가장 최적화된 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. 단식 전후 또는 긴 단식을 할 때는 그 중간에 한 번씩은 저는 드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. 무조건 48시간 단식을 한다고 아무것도 안 먹고 하는 것보다는 적절한 소금물과 중간에 한두 번 정도는 이런 양배추 삶은 것들을 좀 먹는 것이 훨씬 더 건강한 단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. 사실 단식 때 챙겨 먹어야 할 영양소는 이것 말고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. 하지만 오늘 소개해드린 이 4가지 영양소는 먹었을 때 효율을 좀 늘려주고 부작용은 좀 줄여주는 영양소나 식물들을 소개해드렸습니다. 이것들을 잘 챙겨 드시고 조금 더 건강한 단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안녕.